매일매일 영재성이 쑥쑥 자라는 에그 친구들 안녕, 에그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수 배열표에서 네 방향으로 각각 이동하면 어느 수에 도착할지 알아보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5번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해보고 그리고 7번을 좀 더 꼼꼼하게 해결을 해 볼 예정입니다. 자, 5번의 1번. 5번의 1번에서 주어진 수는 344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동했는지 찾아보니 각각의 방향으로 이렇게 두 칸씩 이동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란색이 칠해진 도착한 칸에 있는 수는 원래의 수 344와 어떤 관계를 가진 수들인지 알아볼게요. 왼쪽의 수는 344에 왼쪽 두 칸 떨어져 있는 수죠. 그럼 일씩 두 번 작아진 것이니 이 작은 수가 됩니다. 오른쪽의 수는 344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했으니 일씩 두 번 커진 셈이죠. 그래서 이 큰 수가 됩니다. 위에 있는 수는 344에서 위로 두 칸 이동. 그러면 10씩 작아지는데 몇 번 작아지나요? 두 번 작아집니다. 그래서 10, 20. 그래서 위에 있는 수는 344보다 20 작은 수가 됩니다. 아래에 있는 수는 10씩 두 번 커질 테니 20 큰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를 이용해서 네 방향에 도착한 수를 친구들이 차근차근 생각해서 이곳에 네 개의 수를 모두 써주면 되겠죠. 3번 문제. 자, 주어진 수가 956입니다. 아, 이번엔 정말 많이 이동했네요. 몇 칸씩 이동했나요? 하나, 둘, 셋, 넷. 아, 네 칸씩 네 방향으로 이동했군요. 그러면 보라색 칸에 쓰일 수들이 도착한 칸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956의 왼쪽에 있는 수는 956과 어떤 관계가 있는 수이죠? 맞아요. 왼쪽으로 4칸 이동했으니 4만큼 작아진 것이죠. 그래서 956보다 4 작은 수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수는 956보다 몇 큰 수가 됩니까? 4 큰 수가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수는 10, 20, 30, 40, 10씩 4번 작아질 테니 40 작은 수가 되고요. 아래에 있는 수는 40 큰 수가 됩니다. 자, 각각의 칸의 수들이 주어진 수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알 수 있지요? 자, 그럼 우리 선생님과 7번 문제를 좀 더 꼼꼼히 풀어보기로 합시다. 7번에서 1번과 3번 문제를 함께 해결을 해볼게요. 7번 문제 중에서 1번 먼저 보니 자, 555에서 시작해서 두 칸씩 이동했다고 친구가 이야기해 줬어요. 퀘스천 부분에 555에서 시작해서 몇 칸씩 이동해요? 두 칸씩 이동하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자, 친구들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555가 주어진 수 배열표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퀘스천 부분을, 자,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퀘스천에 보니 이렇게 555라는 수에서 각각의 방향으로 두 칸씩 이동한 그 위치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55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우리가 이 작은 수임을 알고 있고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이 큰 수, 위로 두 칸 가면 20 작은 수, 아래로 두 칸 가면 20 큰 수임을 아까 5번에서 관계를 찾아보았어요. 그럼 우리 수를 자, 꼼꼼히 적어보면서 찾아봅시다. 555에서 왼쪽으로 두 칸 가면요. 자, 1의 자리만 유념해서 생각해 주면 돼요. 그죠? 100의 자리, 10의 자리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555 왼쪽에 있는 수는 554. 그죠? 그러면 한 칸 더 가면 무엇인가요? 553입니다.
555에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556, 그 옆에는 557이 있겠죠. 위로 2칸 갔어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 숫자가 바뀌나요? 맞아요. 10의 자리 숫자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10만큼 작아지니까요. 그럼 555 위에는 545, 그 위에 535가 있습니다. 보라색 칸은 아래로 내려가면 10씩 커지니까 또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555 아래 565, 그 아래에 575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답이 맞는 답인지 아래에 자, answer에 있는 종이를 치우고 볼까요? 파란색 자리는 553 맞네요. 초록색 자리 557, 그죠? 그리고 분홍색 자리 535, 보라색은 575. 네, 우리 수를 정확하게 잘 찾았어요. 그럼 도착한 수 4개 잘 기록해 줄게요. 이 4개의 수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4수가 모두 쓰여져 있으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엔 아래 있는 3번 문제 하나 더 같이 확인하기로 했었죠? 자, 966에서 시작해서 3칸씩 이동한다고 했어요. 시작수를 966이라고 입력해보고 이번엔 3칸씩 이동하니까 3을 입력했습니다. 자,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966의 위치를 수 배열표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966에서 왼쪽으로 3칸 움직였으니 자, 1의 자리 유념해서 찾아야 되겠죠. 1씩 작아지면 되니까 965, 964. 그러면 파란색 자리에는 963이 있겠죠. 자, 966의 오른쪽에는 967, 968. 그러면 연두색 자리에는 969가 있을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3칸 올라갔으니까 10의 자리 유념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60이 얼마가 돼야 되나요? 50이 되죠. 그러니까 956이 바로 위에 놓인 수가 될 거예요. 그 위에 946이 있을 거고 그 위에 936이 있겠죠. 956은 헷갈리니까 좀 지울게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60이 70이 돼야 되네요. 그럼 976의 자리가 되고 986? 네, 맨 아래 보라색에는 996이 쓰이게 되겠죠. 자, 우리 함께 찾은 이 답이 맞는지 종이를 치우고 확인해 볼게요. 아주 잘 찾았어요. 자, 선생님 답 적어 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수 4개의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자, 친구들, 각 방향, 4개의 방향으로 주어진 칸수만큼 이동했을 때 도착한 수 잘 찾을 수 있겠죠? 남은 문제들도 수 배열표에서 각각의 방향으로 몇 칸씩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때 주어진 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얼마만큼 커지는지, 얼마만큼 작아지는지 생각해 가면서 답을 찾아보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문제로 함께 만나요. 안녕!